자, 이제는 주주총회 시간으로 넘어와서요.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송률, 박철순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뭐 인사는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지만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이제 2,500선 오늘 또 깨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지부진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하향하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HBM 신규 기대감에 의해서 목표가를 상향했었는데 3주 만에 반전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HBM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납품이라든가 퀄 테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64,000원대에서 한번 잡아볼까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4,000원대인데 조금 더 관망해요?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정적인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6만 원대가 아른아른했던 분들, 뭐 7만 원 넘어서 8만 원 두드릴 때, 그때 살 걸 하셨던 분들 지금 기회가 왔는데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송률 매니저는 조금 더 관망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네. 뭐 추석 연휴도 있을 거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어질 거고 금리 인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추석 연휴 지나고 금리 발표 나면은 회복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그 기존에도 계속 여러 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추석 전에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추석 연휴가 길고 그 사이에 발표되는 지표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저희 또 출근하는 날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FOMC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지표 발표가 있거나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직전에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거래하지 못하는 기간 내에 이런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거기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다시 한번 또 생겼기 때문에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역시나 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어주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비중을 늘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든 상태에서 일단 내가 신규 거래도 접근하고 싶다. 짧은 매매라도. 그렇다면 역시나 테마주를 짧게 확실한 로스컷과 그다음에 목표가 설정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좀 손이 좀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주 올라가고 나서 접근했다가 다음날 바로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회복은 오히려 연휴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테마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좀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시죠. 자,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10시부터 약 10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TV토론, 민주당의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로 진행된 토론이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제각각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현지 언론을 비롯해서 해리스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발제자 송률 매니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이 좀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수치만 놓고 보면 해리스 후보가 우세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수급이 한번 돌았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선 토론주 같은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11월 때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한쪽에만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두 후보다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고 지금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신재생 에너지였죠.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었는데 고금리 영향도 있었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투자 심리에 많이 꺾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회복을 확인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서도 약간 부실 종목 혹은 실체가 뚜렷한 종목이 있거든요. 신재생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CS 윈드 같은 거 오늘 굉장히 잘 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타워 1위를 계속해서 랭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있는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여론조사 발표가 될 거고 토론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어느 한쪽에 큰 비중을 싣지 말고 좀 양쪽 다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베어링이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방금 방산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전통적인 뭐라고 할까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재생 쪽 그리고 방산 쪽 시각이 좀 나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들어보죠. 예, CS 베어링이라 하면은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CS 윈드 다음입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9.8% 정도 올랐었는데 CS 베어링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보면은 14,900원 보이실 텐데 최근 저점은 4,4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락세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풍력 타워라 하면 블레이드, 터빈, 타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게 얘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랑 터빈 사이를 지지해주는 피치 베어링, 요 베어링을 주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이 굉장히 뚜렷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글로벌 터빈사들이 수주를 딴 다음에 계속해서 밸류체인을 통해서 수주를 내려주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글로벌 터빈사, 뭐 G라든가 뭐 지멘스, 베스타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5년간 계속해서 납품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두 기업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해상 프로젝트는 보통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요 고객사들, 글로벌 터빈사죠. 이 글로벌 터빈 3사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증가했고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사로 둔 CS 윈드도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4,400원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해리스 후보 수혜로 인해서 19.8% 정도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가 딱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많이 조정을 받았고 장기간 조정을 받아온 CS 베어링인데 일단 오늘 한번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직 힘이 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현대 로템입니다. 이게 트럼프 쪽을 바라보고 가져오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굳이 둘 중에 한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야 된다면은 트럼프 쪽이긴 한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밀 수밖에 없는 분야거든요. 예. 실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이제 국방비를 쓰는 게 연평균 성장률이 한 3%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방산 쪽에 계속적으로 국방비를 더 늘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땡겨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리스크에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일단 방산주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안에 현대로템이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회사는요. 가장 큰 사업부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 쪽이고요. 그다음에 철도 사업부, 철차 사업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 방산 쪽 매출이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철도 사업부를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수주를 올리고 있는데 2020년도에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를 1,000대 납품하고 나서 내년까지 180대, 그 다음에 2차 계약을 이제 또 180대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 계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루마니아 쪽에도 이제 한번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서의 추가 수주가 한 250대에서 300대, 역시나 K2 전차인데 이 수주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철차 사업부인데 지금 철차 사업부가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2,700억 원대 수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철도 수출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추가적인 수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계속적인 수주 계약이 나올 거고요. 철도 사업부도 좀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대선에 좀 자유로우면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있는 방산주 내에서 현대로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잠재적인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들도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대선에서 누가 되든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산 기업은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선정 이유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주주들은 또 어떤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지 이제 종목 토론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CS 베어링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흑자 전환에서도 너무 빠졌다 싶었는데 이제 들어가 볼까나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눈여겨보셨던 분들 지금 가격 전략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아래에는 해리스 효과가 크네요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TV 토론에 해리 승, 트럼프 패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또 어떤 이야기 있는지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관 엄청 들어왔네. 추석 전까지 우상향해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남은 이틀 동안 알차게 공략해 볼 만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볼게요. 네, 금리나 임박, 최우선 섹터는 해상 풍력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수혜주 안에서도 빛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대로템 토론방 입장해 볼게요. 네, 추석 보너스에 통장 박박 긁어서 샀다라고 하는데요. 추석 선물 저희 템베거와 함께 마련해 보시죠. 그리고 또 아래에는요. MSCI 11월에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자세한 두 가지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모로코 열차 수주 실패하면 회복 불능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열차 그리고 방산, 쌍두마차 올라탈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수소 트램 짱! 네, 운행 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현대로템, 자세한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먼저 CS 베어링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송일 매니저가 좋아하는 위치다,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경우에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봐주시죠. 예,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은 15,000원 부근에서 추세가 꺾이면서 최근에 바닥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키포인트고 최근에 대량거래 동반한 장대 양봉이 8월 8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윗골에 살짝 달리는데 이 구간에서 저는 밑으로 많이 마감을 했으면 약간 부정적으로 봤을 텐데 그 위에서 그리고 봉을 최대한 채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대량거래 어느 정도 유입이 됐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2023년 글로벌 풍력 설치량 같은 경우는 103기가와트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2년도 대비해서 18%가량 상승을 한 수치인데 만약에 금리 인하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좀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지연됐던 풍력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수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약바이오도 있고 로봇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저는 여기 중에서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신재생입니다. 신재생도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바닥권 부근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S 베어링 한번 살펴봤고요. 자, 현대로템 관련해서 앞서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잠재돼 있는 매출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 3, 4분기도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소 트램, 고속철,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이런 것들이 다 모멘텀이 돼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철자 사업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아까 수주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어서 지금 모로코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규모가 한 5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또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아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사측에 몇 번을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모로코 출토청에서 지금 한 3군데 정도를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저기 방산했을 때처럼 일단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아직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는 주가가 아직도 저 갈 수 있는 분명히 여유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수소 트램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전이랑도 계약을 해서 수소 트램이 이제 최종 체결이 됐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수소 트램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또 친환경 관련해서 앞으로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는 이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는 거지 지금 뭐 이걸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너스 개념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현대로템. 그렇다면 두 종목의 가격 전략,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S 베어링이요. 앞서서 뭐 차트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11월까지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6,230원이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앞전에 좀 지지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7,7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4,400원 말씀드릴 텐데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7,700원, 손절가 4,400원입니다. 현대로템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거래일 정도는 외국인들이 좀 던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이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엔화라든지 이런 환율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탈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이거래일 빼고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인 유입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일단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 일단 지금 오늘도 저점을 이번 달 저점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있는 장이니까요. 전고점 5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바로 아래에 있는 61선 바로 하단입니다.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이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5,000원 각각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